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졸기 단계에 와 있다. 곧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있었던 관훈 토론에서요, 서울시장을 하다 보니 중앙정부를 보니 정말 절망이 깊었다.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년 대선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문제다 하면서 선출직 공직자의 운명은 국민과 시민의 의사와 결정에 달려있다. 시대의 요구, 국민의 부름이 저한테 해당되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이요, 과연 서울시장 하지 말고 대선 나가라고 서울 시민들과 온 국민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지 그건 좀 의문입니다. 그냥 박 시장도 대선 나갈 자격이 있고 경력도 됩니다. 그냥 내가 나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왜 과거에 나는 정치하기 싫은데 대통령 선거를 하기 싫은데 이제 정계 은퇴를 했는데 국민이 불러서 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던 그런 기성 정치인처럼 똑같은 행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박 시장의 발언 수위는 애견된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이 모두 발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을 비판하고 새로운 지도력과 국가 체계를 강조했습니다. 자, 박 시장은 합리적인 토론과 국민과 소통 없이 모든 주요 국정 과제가 결정되면서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청와대 참모들과 장관들은 대통령의 눈치만 본다. 국가 주도 성장 시대의 국정 운영 방식으로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이러면서 박 시장은 토론회에서도 보수 정권은 안보와 경제 확실히 잘한다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경제도 파탄에 이르고 안보도 위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마디로 무능의 극치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 하고 싶은 것과 현 보수 정권이 잘못하는 부분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수 정권이 잘했으면 박 시장은 대선에 출마를 안 했을 겁니까? 박 시장 말고도 문재인, 안철수, 손학규, 안희정 등 또 김부겸까지 지금 야권의 주자들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굳이 박 시장까지 숟가락을 얹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박 시장이 이번에 대선 행보를 어느 정도는 할 거라고 보이고 대선 행보를 한다고 해서 과연 서울시장을 꼭 그만두고 할 거냐 이 부분도 저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박 시장이 연세가 56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60 반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대선에 62이고 내년에 실패해서 5년 뒤에 보더라도 67입니다. 그렇게 이 대선에 출마 못할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출마한다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질러봐야 된다 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대선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은 자기가 시대의 요구를 읽고 대처하는 적임자다 이렇게 자아자찬했는데요. 인권이 필요할 때는 인권 변호사가 과거에 이 독재에서 인권이 탄압받을 때 그랬다 이야기를 하겠죠. 사회개혁이 필요할 때는 참여연대, 민주화 시대에는 사회개혁이 필요하니까 참여연대, 사회적 통합이 필요할 때는 아름다운 재단과 아름다운 가게, 그리고 지방정부의 혁신이 필요할 때는 희망 제작소를 만들어서 싱크탱크를 했고, 그리고 서울시장도 이렇게 해서 그대 관료 조직도 이렇게 움직여봤다. 그러면서 본인이 카카오하고 페이스북, 트위터 이 세 가지 SNS에 200만 명이 팔로우들이 넘기 때문에 그 축하 기념 모임에서도 대선 출마의 뜻을 간접적으로 피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박원순 시장이 한 말 중에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이 막중한 지위에 있는 정치인으로서 내년 선거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저는 오히려 그것이 문제다. 국민의 부름이 과연 저한테 해당되는 것인지 그걸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국민의 부름을 핑계 삼아서 대선 출마를 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의 같은 사람이 해야 될 말이라고는 보질 않습니다.
자, 박 시장은 지금 야권 내부의 역학관계에서 자기 지위를 확보하는 것도 지금 벅찬 상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야권 내부에서 박 시장의 어떤 활로가 있는지, 더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데 더민주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표가 하나마나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자, 뭐 그 안에서 안희정, 김부겸이 경선을 한다고 하지만은 문재인 대표로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이 더민주를 포기하고 밖에 제3지대에 나가서 더민주를 탈당하고 나가서 대선 후보 행보를 할 것이냐? 저는 그 부분도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자신이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어서 더민주에 입당을 해서 2011년 그때 안철수가 뭐 10배가 지지가 넘는데 박원순을 지지하고 본인은 안 나가면서 결국은 안철수는 대선 후보로 지지율이 떴고 이 박원순은 무소속 후보로서 당시 민주당 이 후보와 경선을 해서 그때 아마 박영순 의원으로 기억을 합니다. 경선을 해서 승리해서 통합 야권 후보로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고 2014년 또 지자체 선거에서 한 번 더 당선해서 지금 두 번째 임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 출마를 할 때는 더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했지요. 애초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박원순 시장은 더민주당에 입당하지 않고 안철수 의원과 새 당을 만들어서 대권까지 가는 꿈을 꾸고 거기에 일부 여권,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친이 의원들도 가담하는 또 박세일 씨 등을 포함한 그런 정당을 만들지 않겠나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그때 총선 때 당을 만드는 것을 포기하고 총선 출마를 포기하고 바로 대선으로 가면서 박원순 시장은 민주당에 입당을 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박원순 시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더민주를 탈당해서 대선을 출마하는 부분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박원순 시장의 장애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더민주당 밖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의원은 이제 38석을 가진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정당의 주요 맹주입니다. 자, 문재인은 더민주에, 안철수는 국민의당의 명주로 군림하고 있고 이 두 사람이 호남 패권을 가지고 지금 팽팽하게 지지율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갈 수 있는 몫은 얼마나 될 건가 하는 부분에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일단 박원순 시장은 국민의당의 입당에 대해서는 일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더민주당을 지키겠다라는 입장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박 시장은 결국 더민주 안에서 경선에 나서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서울시장을 중도 하차할 거냐 하는 문제하고도 관계 있는 부분인데 박 시장은 남은 임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왜 의심을 하느냐라고 지난 한 두어 달 전에는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로서 박 시장의 행보는요, 더민주당 안에서 이 대선 행보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제3지대로 가서 무슨 대선 행보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에 관련되어서 2011년에 단일화로 안철수가 당신을 밀어줬으니까 이번에는 당신이 뭐 좀 도와주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서도요, 개인적인 관계와 공적 관계는 다른 일이다.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린 문제에서 공사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내가 지금 대선에 나가는 것은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가까운 문제거나 부채 문제는 논의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이 딜레마가요, 지난 9월 23일 4일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는 4.4%, 8.2% 안철수의 절반 정도입니다. 중앙일보 호감도 조사에서는
반기문 문재인에 이어서 호감도가 박원순이 3등입니다. 근데 뭐 호감도 조사는 야권 후보들 대부분이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큰 의미는 없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은요, 미국 포브스지에 얼마 전에 경제민주화 시장이다 이렇게 소개되었고, 또 재개발 불법 강제 철거 건절한다, 또 이런 관련 종합대책을 갖다가 이렇게 발표하고 이랬지만, 막상 서울시는 독립문 근처에 이 재개발 철거와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시장은 딴소리하고 실제 밑으로 집행은 강제 철거가 진행이 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거기 과거에 일제시대 때 그 서대문 구치소 앞에 옥바라지 하던 그런 이 마을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많지 않았습니까? 또 박원순 시장이 청년수당 문제라든지 서울역 고가차도를 갖다가 서울역 고가 보행자 전용 도로로 만든다든지, 또 서울시 산하 수많은 산하기관에 시민사회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서울대공원 원장이나 또 고레일 사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태 때 알 수 있었듯이 낙하산으로 내려보내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운동권 갱력으로 서울시 산하기관에 퍼져 있는 문제, 또 서울시립대학에 뭐 이 각종 이런 교수들 형태로 운동권 출신이나 진보정당 출신들을 넣은 문제, 이런 문제들로 보면 그 외형적 형태로는 과거에 자기 측근을 지자체를 장악하고 하나의 정부 부서를 장악하면 측근들을 우 데려가서 내려보내던 형태와 뭐가 다른가? 지금 박원순은 거의 제야 사회운동가의 대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는 전국적인 사회운동 조직들, 연합회 같은 조직도 얼마 전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박 시장이 얼마 전에 임기 중에 서울시 고위공무원 5명을 이 낙하산으로 산하기관에 내려보냈다. 그래서 산하공기업에 내려보냈다. 이래서 시끄러웠습니다. 자, 국감 자료인데 2012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서울시 상급 이상 공무원 5명이 산하공기업인 SH공사, 서울메트로, 서울시설관리공단 임원으로 재취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측근들을 갖다가 한마디로 이 부채가 수조 원씩에 달하는 산하기관에다가 내려보내서 억대 연봉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박원순 시장이 뭐가 다른가? 좀 그런 부분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산하에 강제 철거 없다고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옥바라지 마을에 대해서 갈등을 서로 합의를 통해서 해결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박 시장은 우리 사회에 좋은 가치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진보적 가치라고 보이는 뭐 협동조합 문제, 철거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슨 기부, 이런 부분들만 사실상 찾아다니면서 사회운동을 했고, 또 무슨 이 대기업이나 재벌들의 비리를 파헤치는 문제,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업적화를 해오는 데는 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박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는 것은 지나치게 이분이 좀 야같다. 아들의 백령 비리와 관련되는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본인은 충분히 검증을 했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데려와서 공적인 검증을 받음으로써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건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관대하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이렇게 냉혹하게 대하는가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박원순 시장의 이중잣대는 어디까지인가? 자기를 옹호하는 어떤 뭐 진보적 가치나 좌파적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척하고 그 부분을 취해서 자기 업적화하고, 자신의 반대하는 세력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과 냉혹함으로 끝을 보고 있습니다. 한 10번이든 100번이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꼼짝 못하도록 한번 정거를 들이밀어서 이렇게 진압하는 방법을 왜 하지 않는 겁니까? 따지고 보면요, 독립문 앞 뒤에 옥바라지 마을에 재개발 철거 논쟁도요,
박원순 시장이 처음부터 관여되었던 논쟁입니다. 자, 본인은 좋은 말하고 사라지고 밑에 실무자들은 실질적으로 철거나 이런 부분을 강행을 하면서 한동안 방치해 놓더니만 이제 본인이 대선 출마를 할 때쯤 되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강제 철거는 없고 합의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즉 본인이 당사자면서 마치 낙마라듯이 유체 이탈하듯이 행동하고 또 본인이 썩 나타나서 마무리 짓는 모양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개입해서 정리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을 지금 11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5년 이상 했는데요. 서울시에 박원순 시장이 그토록 싫어하던 이명박 전 시장과 오세훈 전 시장의 껍데기, 즉 토건 문화, 한마디로 보여주기식 어떤 건축물, 개발, 이런 부분들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식에서 오세훈식으로 넘어가고 이제 박원순식의 대표적인 토건이 서울역 고가 보행자 전용 도로 아닙니까? 자, 이런 부분을 바라볼 때 또 서울 시내 곳곳에서요, 예전에 정겼던 골목 마을은 박원순 시장의 임기 속에서도 역시 없어져 가고 철거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연 박 시장이 서울시의 모습을 얼마나 바꾸었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서울시에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이 박원순 시장 재임 하에서 얼마나 좋아졌는가. 서울시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은 지금 전월세 파동 등으로, 그럼 박 시장이 과연 이런 기초적인 삶과 관련되는 전월세 분야에서 얼마나 박 시장의 서울시 산하 SH공사 등을 동원해서 이걸 갖다가 막으려고 노력했는가. 서울시가 살만하면 왜 사람들이 서울시에서 빠지겠습니까? 그 점은 한번 고민을 안 해봤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서울구의역 김군이 이 스크린도어에 끼어서 사망했을 때 3일째쯤 나타나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 박원순 시장이 또 이 노량진의 수몰 사태로 이 인부 여러 명이 숨진 뒤에 밤에 늦게 저녁 식사를 하고 늦게서야 나타나서 현장의 모습을 보이는 것,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박 시장이 진정으로 지향하는 가치와 행동에서의 모습이 일치하는가, 또 박 시장이 서민과 기부, 재산 없는 삶, 이런 부분들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박 시장의 이 한마디로 이 망가진 구두와 뒤축이 완전히 잡아뗀 듯이 망가졌죠. 박 시장이 이 반가 월세를 갖다가 이 대형 강남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부분, 그리고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무슨 집이 두 채니 아니니 하는 논란이 있었던 부분, 지금 수십억짜리 서울시장 관사, 그리고 거기에서의 접대비,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일치하는 삶인가? 얼마 전에 TV에서도 했지만은 이 개그맨 출신 한 명이 아이슬란드가 2008년에 금융위기를 당했을 때 2010년에 장난삼아 시장에 출마한다, 레이캬비크 시장에 출마한다 했다가 당선이 되어서 사실상 레이캬비크시를 혁신적으로 바꾸고 금융위기의 죽음들을 처벌하고 하는 그런 업적을 조용히 이룬 그런 부분과 비교했을 때 과연 박 시장이 지금 서울시장 재임 5년 동안에 확연하게 이룬 업적이 무언가에 대해서 시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박 시장이 한 대부분의 일 중에 단 10%도 시민들이 실감하기가 어렵다라고 느낍니다. 허구한 날 도심을 막아놓고 차 없는 날이니 하면서 심지어 개의 날까지 해서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도대체 시민들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이 박 시장이 소프트웨어적이고 감성적인 시정을 갖다가 지향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서울 시민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언어적인 규정이나 감성적인 느낌에 박 시장이 저렇게 하구나 라는 의미는 좋지만 삶에 있어서 실질적인 부분을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뭐 잠실 야구장 개발 계획도요. 삼성의 현대차의 한정부지 개발로 인한 개발 분담금이 서울시에 떨어지니까 그 서울시에 떨어진 1조 5천억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과연 뭐 박 시장이 어떤 계획을 갖고 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이 서울시장이 될 때쯤에 서울시 인구가 1050만 정도 됐는데요. 올 8월 말에 서울시 인구가 999만 1000만이 서울시다, 대도시다라는 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박 시장의 재임 중에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울시를 탈출했습니다. 서울 시민의 20분의 1이 줄은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박 시장은 과연 서울시를 살만하게 만들었는지, 대선 나가는 것도 좋고요.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으로서 인구를 20분의 1을, 즉 20명 중에 1명이 서울시를 탈출한 이 현상을 박 시장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참고로 경기도는요, 박 시장 재임 기간 동안 95만 명쯤 되는 시민이 늘어났습니다. 서울에서 빠진 사람이 경기도 같습니다. 자, 한 나라의 이 장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 인구가 이민을 다른 나라로 가버리는 이 현상을 만들어 놓고 20분의 1이 국민이 20명 중에 1명이 탈출했다는 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도 대선 출마를 한다는 이런 부분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